걸까? 자살 충동을 지닌 심한 우울증 환자와 자살 충동이 없는 우울증 환자. 저자는 이들의 뇌가 어떻게 다른지 연구해봤다. 그 과정에서 김미숙 씨를 만났는데 52세의 그녀는 매우 예민하며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눈치를 살피는 데다 상대방이 눈을 맞추면 고개를 옆으로 돌려 피했다. 잠은 새벽이 물결표 쌓인 3시에야 들었는데 잠을 자다 죽을 것 같거나 이대로 아침에 깨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겉으로 보이는 생활 환경은 좋았다. 남편은 회사 대표이고 아들은 법대생이며 딸도 대학생이었다. 그런데 아들이 법대에 잘 적응하지 못해 엄마인 그녀도 큰 스트레스를 겪으며 아들 얼굴에 어두운 기색이 비치면 잠을 못 이뤘다.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취해 집에 늦게 들어왔다. 남편은 평소와 달리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더니 회사 일이 잘못돼 책임져야 한다. 자리에서 물러나야겠다고 말했다. 이때 미숙 씨는 갑자기 남편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서 숨이 쉬어지지 않아 어지러움을 느꼈고 쓰러질 뻔했다. 결국 이대로는 더 살 수 없을 것 같고 남편과 아들 걱정 때문에 우울해서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어 병원에 왔다. 일반 MRI로 김미숙 씨의 뇌를 봤을 때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에 뇌의 신경망의 연결을 확인할 수 있는 확산 텐서 영상을 활용해 차이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이 영상을 활용해보니 자살 충동이 있는 우울증 환자에게서는 뇌의 전두엽과 변연계에 속한 창배, 핵 사이의 신경망의 연결성이 떨어지는 게 확인됐다. 즉 변연계에서 생기는 자살 충동과 예민성을 전두엽에서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었다. 미숙 씨는 일남 일녀의 장녀로 예민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어머니는 교양 있는 분이지만 딸을 자주 혼냈고 정은 거의 없었다. 미숙 씨는 작은 일에도 야단맞고 동생의 목까지 대신 꾸지람을 듣기도 했다. 그런 환경에서 미숙 씨는 늘 조마조마했으며 결혼 후 남편이나 아들의 표정이 좋지 않으면 어릴 때처럼 불안해졌다. 우리 뇌에서 신경의 연결망 형성을 촉진하는 것은 뇌율의 영양인자라는 물질이 담당한다. 이것은 신경의 생존과 손상을 회복하는 역할도 돕는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반복해서 겪으면 위협을 인식하는 뇌의 편도체가 민감해지고 위협에 반응하는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 만성적으로 긴장 상태에 있게 만든다. 이것을 위협 반응이라 하는데 이때 생기는 부신피질 호르몬 증가가 만성화되면 뇌신경의 연결망 형성은 방해를 받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포의 일반화다. 과거의 트라우마는 현재의 일상적인 경험, 사건, 관계까지도 위협 반응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미숙 씨는 매사에 걱정이 많고 늘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며 살아왔는데 더는 스트레스를 견딜 에너지가 없어지자 우울증이 오고 말았다. 어쨌든 이런 오래된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우울증을 앓던 그녀는 이 책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더욱이 그녀는 자기 어머니와 만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린 시절의 이야기까지 나누게 된다. 그 자세한 과정은 우리도 귀 기울여 들어볼 가치가 있다. 매우 예민한 사람들 40명의 증상은 어떤 것일까? 이 책 2부에는 스티브 잡스, 처칠, 뉴턴, 로베르트 슈만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인사들이 매우 예민한 성격을 지녔었고 그 예민함을 잘 다스려 디자인과 과학, 음악 등에서 커다란 성과를 냈음을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들려주고 있다. 이어서 3부에서는 매우 예민한 정도의 평가표 28문항으로 독자들이 셀프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 31명의 매우 예민한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52살의 김민정 씨는 저자 전홍진 교수와 처음 만났을 때 땅속으로 꺼질 듯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남편 얼굴만 보면 예전에 나한테 잘못한 일들이 다 떠오른다 으면서 원래 배려심이 있었던 남편과의 관계가 비포장도로를 달리듯 덜커덕거린 것은 반년 전부터다. 어느 날 동네 공원을 산책하던 중 남편이 민정 씨한테 나무라는 투로 말을 한 반면 지나가던 옆집 여자에게는 상냥한 어투로 인사를 건넸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민정 씨는 열이 오르며 갑갑증을 느꼈는데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며 자자뺨을 한 대 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민정 씨는 이후 남편에게 20년 전, 10년 전, 3년 전의 섭섭한 일들을 쏟아냈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남편도 점점 지쳐갔다. 이에 대한 저자의 조언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 그는 우리 뇌의 기억 중 불안을 강화시키는 경향과 관련해 민정 씨에게 조언을 해준다. 그리하여 민정 씨는 마침내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할까? 22세의 대학생인 은경 씨는 사람들과 거의 어울리지 못하는 히키코모리 유형인데 그녀 스스로 예민한 성격임을 알고 있다. 그녀 성격의 특징은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것이다. 기분이 붕 떠있는 것처럼 좋다가도 바닥으로 내려가면 붙잡고 올라올 밧줄조차 잃어버린 느낌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밤에 잠이 잘 안 오며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 그녀에게 친구를 잘못 사귀는 이유를 물어보니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나를 비웃는 것 같다. 그래서 눈치를 보게 되면서 숨이 잘 안 쉬어진다. 그들과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더욱이 밤에 폭식하는 습관이 있어 체중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고 그런 외모 때문에 자신이 싫어져 현재 자신감은 바닥이다.
한편 요즘 청년들처럼 31살까지 비정규직 루트를 거치다가 3년 전에 드디어 사무직 정규직원이 된 미나 씨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고 사람들과도 잘 사귀며 사회생활 초년생답게 미래 계획을 세우는 착실한 30대였다. 하지만 삶에는 언제나 위협 요소들이 등장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상사를 잘 만나는 것은 자기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얼마 전 친하게 지내던 선배 과장이 퇴직하고 새로운 상사가 들어왔는데 그녀는 직설적인 말투로 사람들 앞에서 미나 씨 마음을 짓밟았다. 한번 훑고 지나가면 풀들이 다 뜻 겨나간 듯 지식여져 마음은 쑥대밭처럼 엉망이 되어버렸다. 전에도 이런 식으로 일한 거예요. 나는 공개적인 망신에 미나 씨는 위축되어 가던 중 하루는 동료들과의 점심 식사에서 혼자만 빠졌는데 그들이 대화하는 것이 꼭 자기 험담을 하는 것처럼 여겨졌다. 요즘 미나 씨는 멍하니 있는 시간이 늘었고 다들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는 기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미나 씨 뒤로 이어지는 28명 사람들의 이야기는 나와 내 가족, 주변 동료들에게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매우 예민한 사람들이다. 이들의 이야기는 드라마처럼 펼쳐지는데 우리는 그들의 예민한 마음을 통해 나를, 옆 사람을 거울 보듯 들여다보게 된다. 예민성은 어떻게 조절될 수 있을까? 저자는 이 책에 나오는 사람마다 상황에 맞게 증상을 설명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에서 객관적으로 진단할 만한 기준들을 들며 조언하는데 그 중에는 매우 예민한 사람들이 공통으로 해당되는 조언도 있다. 이를테면 과거로 자꾸만 거슬러 올라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도록 예민한 사람들에게 현재에만 집중하도록 유도한다. 관계사고 연상법이 강한 예민한 사람들은 새로운 책을 읽거나 운동을 시작하면 현재에 더 잘 집중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인처럼 타인의 시선과 평가, 눈빛, 태도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도 없을 텐데 저자는 타인의 표정과 태도는 상대의 그날 기분이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므로 얼굴을 찡그리는 것이 나를 싫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구나 하고 넘어가도록 유도한다. 혹은 상대의 말투가 차갑더라도 이것을 예민하게 해석하지 말고 오로지 내용, 텍스트에만 집중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읽듯이 읽어나가는 연습을 하도록 이끈다. 특히 우울증을 앓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우울증 초기에 직장을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저자는 절대 직장을 그만두지 말라고 조언한다. 보통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우울한 증상은 치료 후 물결표 쌓인 3개월 내에 회복되므로 이를 그만두면 건강을 회복한 후에 크게 후회하기 때문이다. 또 머리가 아프다거나 심장이 두근거린다거나 혹은 치통이 심한 것도 거의 마음의 예민함에서 비롯되어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이 책에 실린 상담 사례 중 다수가 모두 신체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온갖 검사를 받다가 아무 이상 증세가 없다는 의사의 진단 결과를 듣고 마지막으로 정신과를 찾은 사람들이다. 즉 그들은 마음의 불안함과 예민함으로 인해 불면증을 앓고 긴장된 상태로 지내다가 그것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 고혈압, 두통, 치통으로 발전한 뒤 내과 등에서 진료를 받다가 최종적으로 정신과에 와 마음을 살피기 시작한다. 평소 몸의 긴장과 근육의 긴장을 풀고 이완시키는 것만으로도 신체증 상해 상당 부분이 없어지는 것을 책에 소개된 다양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민한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부담감 때문에 혼자 있으려는 경향이 강한데 밖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저자는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극복하는 다양한 방법을 차근차근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책 시식 코너였습니다.